마크 저커버그가 21조 6천억 원을 들여 새로 세운 인공지능 부서. 그 안에 배치된 엔지니어 6,500명이 지금 하는 일은 손으로 퍼즐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들이 올해 인공지능의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회사일수록 그 돈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더 불안해합니다. 오늘 세 회사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같은 답이 3번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는 것. 먼저 메타입니다. 작년 여름 저커버그는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며 데이터 회사 스케일의 지분 절반을 21조 6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회사 가치로는 약 44조 원. 그리고 28살 창업자 알렉산드르 왕을 인공지능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직전 메타가 내놓은 모델 라마사는 시장에서 혹평을 받았고 한때 무료 공개 모델의 상징이던 메타가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봄에는 직원 8,000명을 해고하고 7,000명을 인공지능 쪽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첫 모델이 4월에 나온 뮤즈 스파크입니다. 라마사의 실패는 딛고 돌아왔지만 세계 최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메타에게 남은 진짜 무기는 모델의 성능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매일 35억 명이 쓴다는 압도적인 사용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6,500명이 배치된 부서의 직원들이 자기 부서를 수용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강제로 끌려왔다며 스스로를 징집병이라 불렀고 매일 하는 일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퍼즐과 코딩 문제를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사내 발표를 가로채 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올해 인공지능에 220조 원을 쏟겠다는 회사가 왜 사람에게 손으로 문제를 만들게 할까요? 답은 인공지능의 한계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로만 계속 학습하면 어느 순간 품질이 천장에 부딪힙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결국 사람이 만든 예시가 있어야 풀립니다. 기계가 찍어낸 데이터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죠. 10년간 메타의 인공지능을 이끈 얀 르쿠는 회사를 떠나 자기 회사에 1조 5천억 원을 모았고 저커버그도 내부 메모에서 인정했습니다. 실수했고 앞으로도 실수할 거라고. 메타가 부딪힌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 엔트로픽이 정반대 쪽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가장 강력한 모델 페이블5를 수출 금지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 100명 이상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나온 겁니다. 전 페이스북 보안 총책임자 알렉스 스타모스를 비롯한 이름들이었고 요구는 하나, 금지를 당장 풀어라. 더 묘한 건 그중 일부가 2달 전엔 이 모델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취약점을 찾는 능력은 공격자보다 방어자에게 더 절실한데 모델을 막아도 공격자는 다른 회사 모델로 똑같이 하면 그만입니다. 똑같은 능력이 이미 여러 모델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반도체는 국경에서 멈출 수 있어도 능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한번 세상에 나오면 여러 모델로 복제됩니다. 미국은 칩을 막던 무기를 막을 수 없는 능력에 겨눈 겁니다. 그 증거는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딥시크의 최신 모델은 같은 작업을 미국 최고 모델의 7분의 1 가격에 처리하고 어떤 모델은 수십분의 1까지 내려가며 일부는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직접 돌릴 수 있게 공개됐습니다. 딥시크는 헤지펀드 자금으로 운영돼 인공지능을 팔아 돈을 벌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딥시크가 지금 약 11조 원을 조달하며 기업 가치 약 68조 원으로 거론됩니다. 위에서는 규제가 가장 강한 모델의 시장을 잘라내고 아래에서는 거의 공짜 모델이 마진을 끌어내립니다. 가장 앞선 능력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협공당하는 겁니다. 메타가 부딪힌 천장과 엔트로픽이 부딪힌 이 협공은 같은 말을 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 그럼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한 사람이 정면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그는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가장 좋은 모델 하나를 고르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델은 누구나 빌릴 수 있으니까요. 진짜 가치는 사람의 판단과 인공지능을 잇는 학습 루프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자산을 둘로 나눴습니다. 직원들의 지식과 판단인 인적 자본, 그리고 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인공지능 능력. 이 둘이 서로를 키우며 복리로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나델라가 든 시험은 간단합니다. 쓰던 모델을 빼고 다른 모델을 넣어보라. 그래도 회사의 노하우가 그대로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능력이 아니라 구조를 소유한 겁니다. 이제 세 회사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메타는 돈으로도 천장을 넘지 못했고 엔트로픽은 능력의 값이 깎이는 걸 봤으며 나델라는 그래서 가치가 모델을 둘러싼 구조로 옮겨간다고 말합니다.
가장 강한 모델을 가진 회사가 가장 비싸게 팔리던 시대가 저뭅니다. 능력이 희소하지 않으면 능력으로 매긴 가치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시장이 던지기 시작한 질문은 이겁니다. 가장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가장 강하면서도 그 강함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은 누구인가? 본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넥서스 R8앱이었습니다.